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아주 가볍게 넘기기 쉬운 질환, 바로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눈이 쉽게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 때문에 증상이 더욱더 심해질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눈이 불편한 문제로 생각하시고 방치하면서 이 시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그 원인부터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 그리고 눈 건강을 지키는 관리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눈이 뻑뻑하고 쉽게 피로해지셨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근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안구 건조증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차가운 기온과 건조한 공기로 인해서 눈이 쉽게 마르면서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의 생활습관 역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모니터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눈 깜빡임 횟수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눈물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안구 건조증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안구 건조증을 쉽게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할 경우 증상이 점점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눈이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 시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일상생활에도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현대인의 생활 방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예방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증상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주목이라고 해서 눈의 증상은 간의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로, 스트레스가 안구 건조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신의 진액 부족을 원인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열감이라든지 한혈왕래, 전신의 건조감 등을 동반하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갱년기 이후에 나이가 들면서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물이 과도하게 흐른다든지, 눈이 따갑고 시린 느낌이 든다든지, 바람에 노출될 때 증상이 악화된다든지, 이런 증상이 안구 건조증의 특징이고요. 안구 건조증은 눈물의 양이 부족하거나 눈물의 질이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요, 노화로 인한 눈물의 생성 감소를 들 수가 있고요. 바람, 그리고 건조한 공기 등 환경적 요인을 또 이유로 들 수가 있겠죠. 안구 건조증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요, 크게 5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들은 눈물 생성을 촉진하고 눈물이 눈에 오래 머물도록 돕는 방법을 포함합니다. 그중 첫 번째 단계는 안약의 사용입니다. 안약은 눈물의 생성 촉진과 보존에 도움을 줍니다. 눈물 생성 촉진 측면에서는요, 눈물이 적절하게 만들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눈물의 유지 면에서는 눈물이 눈 표면에 오래 머물도록 해서 건조함을 완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안약은 일반적으로 인공 눈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용 시에는 개인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올바른 사용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또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인공 눈물이 있거든요. 그건 또 전문의 선생님한테 꼭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안구 건조증 개선의 그 두 번째 단계는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충분한 수분 섭취는 눈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활 관리가 눈물막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각 치료 단계는요, 그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개인별 맞춤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안약 사용은 치료의 시작점이고요.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과 지속적인 관리가 권장됩니다. 눈물은 일정한 배출 경로를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로가 지나치게 열려 있으면 눈물이 빠르게 배출되어 건조증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눈물 배출구를 막아서 눈물이 오래 유지되도록 하는 치료가 필요하겠죠. 눈물 배출구를 막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영구적으로 막는 것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효과가 지속되면서 제거가 아주 어려운 방법이고요. 가역적 막음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녹아서 사라지는 방법입니다. 치료 방법은 이제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각각의 치료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물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면 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료 후에는 효과와 상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면서 관리해야 합니다. 눈물은 눈 건강에 필수적인 액체입니다.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속눈썹은 눈을 그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속눈썹의 뿌리에는 지방을 분비하는 구멍이 있고요. 이 지방은 눈물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방 분비가 원활할 경우 이제 눈물이 쉽게 증발하지 않고 기름층을 형성해 주죠. 눈 표면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눈 건강 관리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기적인 눈 세척과 관리가 필요하고요. 올바른 관리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그 눈 주변에 혈자리를 지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정명, 찬죽, 어효, 그다음에 사백, 승읍 같은 일이 눈 주변 혈을 지압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이어서 이제 온수포 마사지 해주는 것, 마이봄샘을 열어주는 온수포 해주고 면봉으로 이 눈 커플 아래 위를 이렇게 닦아서 마이봄샘이 이 기름을 지방을 잘 분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생활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 예전 영상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구건조증은 눈 수술 후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눈 수술을 진행할 때 각막이 절단되는 과정이 포함될 수가 있겠죠. 각막이 절단되면 눈의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 결과로 안구건조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눈의 불편함과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 충분한 준비와 수술 후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회복 과정에서 환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안구건조증으로 인해서 눈의 불편감이 심하거나 시력 저하가 나타날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의 질이라든지 양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눈의 불편감과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백내장 수술과 같은 절차가 고려되기도 하고요. 주로 고령 환자에게 시행되는 경우가 많겠죠. 수술 전에는 안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하고요. 회복 과정에 이제 필요한 관리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수술 후에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고요.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이제 안구 건조증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구 건조증의 원인과 치료 방법 그리고 예방 관리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단순히 눈이 건조한 증상이 아니라 눈물 자체의 생성 감소 그리고 눈물막의 불안정, 눈물막의 질이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환경과 생활 습관, 그리고 노화와 수술 후 변화 이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생활 습관 관리와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공눈물 사용,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눈 세척과 위생 관리만 잘 실천해도 증상 악화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눈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꾸준한 관리가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평소 눈의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마시고 필요할 경우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